네, 전공책 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멜로디 쓰는 거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마스터링에 대해서 갑자기 도약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실습 차원에서 해보시라고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스터링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스터링이 뭘까요? 뭘까요, 진짜? 네. 마스터링은 좀 이따가 요런 게 마스터링이죠. 그러니까 믹싱이 완료된 믹스를 보완하여서 그 최종 유통되기 전까지 수정하는 작업을 마스터링이라고 해요. 보통은 이 스테레오 트랙, 최종적으로 믹스가 된 스테레오 트랙을 가지고 작업하는 거를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죠. 믹싱이 완료된 믹스를 보완하여 퍼블리싱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이거. 네, 스칼렛 요한슨입니다. 그런데 믹스가 안 돼 있는 상태는요, 진짜 자다 일어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있죠, 뭐 이런 것처럼 뭐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믹싱을 딱 하고 나면 기초 메이크업을 딱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이렇게 딱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건 이제 그냥 화장을 하고 이제 집 밖으로 나설 때 여기까지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사진 촬영을 해야 돼. 그러면 그게 마스터링인 거예요. 요 정도의 뎁스가 마스터링.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보고 있냐? 이렇게 와가지고 MP3로 보고 있죠. 겁나 예쁘게 만들어서 그거를 화질을 낮춰가지고 보고 있는 아이러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지어 MP3도 아니고 스트리밍으로 듣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걸 구분을 잘 못해요. 참 재밌고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진짜 세월이 걸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전공자고 산업을 약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MP3가 만들어지던 시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맨 처음에 음악은 그냥 공연으로밖에 못 들었어요. 그때는 매니지먼트 회사가요, 악보를 만드는 출판사였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유통 업무를 한다고 해서 퍼블리싱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옛날에는 출판사에서 연예 기획서 업무도 했었던 거죠. 사람도 섭외하고 그 뭐야 책도 팔고 이러다가 그 공간의 제약이 녹음기가 등장하면서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공간에 대한 제약이 싹 사라져요. 이따가 녹음에 대해서 또 얘기를 쭉 할 건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라디오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가였거든요. 축음기가. 근데 라디오가 딱 생기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단가가 갑자기 낮아져요. 무료에 수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곡을 무료로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광고비를 누군가 내가지고 그 방송국이 운영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또 한 번 확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레코드판이던 시절에는 곡의 구성이요. 지금 우리는 보통 뭐 인트로, A, B, 사비, 뭐 A-B- 사비, 브릿지, 사비,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한 구성으로 가는데, 레코드판일 때는요, 이게 재밌게도 2분 30초 안에 곡이 끝나야 됐거든요. 그래서 구성이 B 구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하는 매체에 따라서 곡의 구성이 실제로 바뀌어요. 왜 2분 30초였냐? 그때 싱글 앨범, 싱글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레코드판 중에 싱글 플레이라는 판이 있었어요. 보통 그걸로 데모 작업을 하는데 그 데모가 윗판, 우리 알고 있는 그 까만색 레코드판인데 윗판 2분 30초, 밑에 판 2분 30초에서 총 5분 정도를 녹음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걸로 데모를 돌렸던 거예요. 근데 그거 제작비도 되게 비쌌거든요. 그거 기준으로 곡이 제작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라디오가 되면서 조금 더 바뀌고, 근데 그때는 레코드가 기록 매체였으니까 좀 별로였는데, 마그네틱 테이프, 이따가 설명할 마그네틱 테이프가 생기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죠? 마이마이로 대표되는 그 워크맨으로 대표되는 테이프, 카세트 플레이어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가격, 들을 수 있는 단가가 쫙 싸지게 됩니다. 공간도 쫙 싸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음반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슈퍼스타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라디오의 세대, 그러니까 듣는 음악의 세대가 쫙 됐다가 그게 엠넷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뮤직비디오가 확 뜨면서 비디오 킬스 더 라디오 스타가 딱 되죠. 그때부터 뮤직비디오가 엄청 중요해져요. 그 다음에 CD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만 유일하게 음질 이슈가 생겨요. 음질이 좋아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음질이 좋아진 거는 그때만 이슈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음질이 좋다고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 작곡가 이동주랑 그 누구야 아이유랑 앨범 있으면 제가 공짜로 준다고 해도 돈 내고 아이유 거 삽니다. 음질이 제게 아주 좋고 아이유 게 나빠도 아이유 사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질에 그렇게 많이 고려를 받지 않는다는 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맡겨요. 그래서 MP3가 그런 의미에서 CD의 음질에 필적하면서 CD 용량의 10분의 1로 압축할 수 있는 기술이 딱 등장했기 때문에 얘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얘가 디지털화되고 PC 통신이 인터넷이 생기면서 얘가 무료로 풀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음반 산업이 쫙 다운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스트리밍 세상이 됐어요. 스트리밍 세상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데이터 요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10초 안에 곡을 아니 죄송합니다.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10초에서 20초 안에 빡 들어오는 무언가가 딱 만들어지지 않으면 훅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듣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MP3가 되고 이게 스트리밍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엄청난 이슈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체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곡을 듣는 방식이 바뀌어요. 지금은 이제 무료 스트리밍이 나왔고 유튜브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를 찾아보시면 무료로만 음악을 듣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다음 스트리밍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무료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튜브로 듣고, 우리나라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는 대부분 한 60% 정도를 멜론으로 듣습니다. 자, 그러니까 멜론의 순위가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거고, 멜론에다 어떤 식으로 유통하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전공자들이니까 다음 매체가 뭘로 될지까지 계산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곡을 쓰는 것까지 계산을 해내는 게 프로들의 세상인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들 적응하셔야 될 거예요. 음악만이 답이 아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를 맞춰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라는 거, 요 간단한 MP3 얘기하면서 엄청 길게 얘기했어요. 마스터링에서 하는 일은 세 가지. 그 믹스에 대한 보정, 믹싱 최종본을 더 좋게 들리게 하는 거. 그거랑 앨범 트랙의 일관성. 이건 뭐냐 하면 앨범은 싱글이랑 달라요. 싱글은 한 곡 혹은 두 곡. 아까 말한 그 싱글 플레이에서 기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곡 아니면 두 곡 정도가 담기는데 앨범은요, 그거보다 훨씬 큰 판이에요. 옛날에도 큰 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곡이 들어가는데 스튜디오가 여러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믹스 본들의 데이터들이 다 데시벨이 다 다르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듣는데 되게 불편해져요. 어떤 곡은 크고 어떤 곡은 작으면 사람들이 볼륨을 계속 조절해야 되는 굉장히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뭐 그래서 사실은 벅스나 이런 데서 마스터링이 되어 있지 않은 거를 임의로 마스터링을 하는 바람에 음질을 부셔버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것도 다 소비자들이 컴플레인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답니다. 아니 왜 내 노래는 작고 내가 듣는 건 작아? 저 곡은 크고 왜 이 곡은 작아? 이래가지고 컴플레인이 들어와가지고 임의로 그 마스터링을 걸어버린 거죠. 맥시마이저를 걸어가지고 음악을 딱 맞춰버린 거죠.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음반 배포를 위한 준비. 이게 이제 최종 보정 작업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스터 CD를 만드는 것까지가 마스터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곡을 예쁘게 만드는 작업만이 마스터링이 아니라 원래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마스터링이라는 거.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요게 마스터링에서 하는 아주 기본적인 프로세스라는 거.
마스터링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래요. 옛날에 옛날에는 그 레코드판에다가 직접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한 번에 어차피 마이크 쭉 연결해가지고 녹음만 쭉 하면 되는, 믹스가 필요 없고 녹음 단계에서 믹싱이고 마스터링이고 다 끝나는 상황이 됐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테이프 레코더가 등장하면서 이게 상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테이프가 등장하면서 한 트랙만 녹음할 수 있는, 여러 트랙을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테이프로 하면은 옛날에 어떻게 됐냐면 여기다 기록이 이렇게 진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을 잡는 기술이 굉장한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야 요 트랙을 녹음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작점에서 또 다른 테이프 릴을 돌려가지고 녹음하고 또 다른 테이프를 돌려서 녹음하고, 이거가 진짜 어려운 기술이었는데 여기 보시는 이 암펙스라는 회사에서 멀티트랙 레코더라는 걸 개발을 딱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멀티트랙, 그러니까 한 트랙씩 녹음하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게 디지털로 바뀌면서 이제는 수만 트랙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혁명 같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녹음을 이렇게 멀티트랙 레코더로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레코드판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는 트랜스폼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옛날에는 이 레코드판에다 그냥 기록할 때는 몰랐는데 테이프에 녹음한 다음에 이쪽으로 가니까, 아니 테이프에 녹음한 거랑 여기 레코드판에서 그 기록한 거랑 이게 느낌이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사운드로 좋게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게 트랜스폼 엔지니어링이라는 거고, 그게 음압감이라든지 EQ, 공간감, 배음 조절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트랙이랑 트랙 간의 거리를 띄우는 것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스터링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트랜스폼 엔지니어링에서 마스터링 엔지니어링으로 바뀌는 게 이 상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뭘 하냐면 이따 프로세스 설명 지금 드릴게요. 이렇게 EQ, 그다음 리버브, 멀티밴드 컴프레서, 그다음에 하모나이저, 이건 배음을 더 주는 거예요. 배음, 아유 죄송합니다. 글씨를 너무 못 썼네요. 이거는 스테레오 이미지요. 스테레오 이미지를 더 주는 거, 맥시마이저 해서 음악감을 튀겨주는 거, 이런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 단일 소스에다 이런 작업을 하게 되고, 이게 마스터링 여러 트랙을 하게 되면 그 여러 트랙의 맨 마지막에 페이드 아웃 하는 작업이라든지, 왜 곡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맨 끝에 부분에 페이드 아웃 해야 되는 부분이 꼭 생기거든요. 그런 거 작업하는 거라든지 곡 간의 거리를 띄운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전부 다 마스터링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이제 디더링이라는 작업을 하게 돼요. 이게 48,000 비트에서 24,000, 48,000에서 48,000에서 44,100Hz로 다운할 때, 24비트에서 16비트로 다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쉬워요. 얘를 멀리서 이렇게 본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얘랑 구분이 잘 안 될 거예요. 우린 듣는 게 이렇게 멀리서 듣는 거를 작업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용량이 적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거 좀 제가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드득드득 깨진 형태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알리아싱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 드득드득한 칸 사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만들어줘서 조금 더 얘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기술, 디더링이라고 하거든요. 그 디더링을 걸어줍니다. 자, 여러분들 전공자니까 샘플레이트는 마스터링할 때, 보통 믹스할 때는 프로들은 48,000Hz 이상을 씁니다. 48,000은 24비트를 써요. 이게 고정으로 굳어진 게 녹음실에서 일반 포맷, 옛날에 쓰던 형태가 요 테이프 레코더였는데, 이 테이프 레코더의 샘플레이트랑 비트 뎁스가 48,000은 24비트였어요. 요거를 가지고 마스터링 스튜디오에 가서 CD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CD 기본 포맷인 44,100에 16비트로 바꿔주게 되는 건데, 여긴 48,000에 24,
여긴 44,100에 16비트로 바꿔주게 되는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바꿀 때 그런 알리아식 노이즈 같은 걸 섞어가지고 조금 더 자연음에 가깝게 듣는 기술을 쓰게 됩니다. 그거를 디더링이라고 해요. 자, 이제 마스터링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마스터링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트랙을 하나 갖고 올 거예요. 제 트랙인데요. 기존에 작업했던 인도네시아에 팔았던 거라 인도네시아 보컬이 입혀져 있어요. 이상한 발음입니다. 이해하시고 볼게요. 여러분들은 시퀀서가 달라도 사실은 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플러그인을 걸기만 하면 되는 건데, 자, 공식적으로 여러분 플러그인은 다 사셔야 돼요. 사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절대로 사셔야 되는 거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받으시면 안 돼요. G 파일 같은 데서 받으시면 안 돼요. 저는 뭐 가끔 제 웹하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뭐 충전을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통 뭐 친구들 보시면 뭐 이런 사람들 가보면 이런 거 막 올려줘요. 자료들 막 여기 맹용 자료도 있고 막 있어요. 막 이렇게 맹용 자료도 되게 많이 나오고 크랙이 많이 풀려 있는데, 이런 자료 다운받아서 쓰시지 말고요. 정품을 꼭 쓰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자, 저는 이제 오늘은 마스터링 툴, 이건 제가 마스터링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버전이랑 상관없이 쓰겠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툴은 오존 3, 오존 5라는 툴을 씁니다. 오존, 아이조페에서 나온 오존이라는 툴을 쓰게 되는데요. 자, 순서는 얘가 이거 전부 다 갖고 있어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자, 들어보죠. 볼륨이 지금 실습하기에 너무 크니까 좀 줄일게요. 제가 기본적으로 한 6dB 정도, 마이너스 6dB를 줄였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할게요. 이게 지금 믹스 버전에다 마스터를 거는 거라서 이 스테레오 아웃단에 거는 겁니다. 아웃단에 걸고, 자, 처음에 이제 EQ를 걸 거예요. EQ를 걸면 얘 활성화 버튼 이렇게 누르면 EQ가 걸립니다. 얘는 특이하게 이 스테레오 믹스랑, 이거는 이제 우리 투 트랙 스테레오 믹스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미드 사이드라 그래서 요런 거예요. 미드 사이드라고 해서, 우리가 공간이 여기에 악기들이 쭉 있다고 칩시다. 악기들이 이렇게 쭉 있어. 보컬, 여기 뭐 건반 악기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4차원 공간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겠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이게 요 미드랑 사이드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 악기를요, 이 평면도에서 악기들이 아까 그렇게 배치가 돼 있었잖아요. 이걸 중앙값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겉에값, 그래서 중앙에 어떤 사운드들이 와 있는지 듣고 이 주변에 어떤 사운드들이 있는지를 들어서 여기랑 마스터링을 따로 걸어줄 수가 있어요. EQ를 따로 걸어줄 수 있어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여기 MS 미드 사이드입니다. 들어볼게요. 지금 둘 다 나온 거고요. 미드, 이게 가운데 소리, 코러스가 양쪽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코러스 하나도 안 들리죠. 얘를 들어보면 이제 사이드 부분, 코러스만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를 미드 사이드라고 하고요.
요거 따로 이펙트를 걸어줄 수 있어요. 오존의 특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왼쪽 트랙 따로 오른쪽 트랙 따로 EQ를 걸 수 있어요. 복잡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테레오로 그냥 걸게요. EQ는요 아주 살짝 걸어줍니다. 지금 얘는 MP3 기반으로 작업을 한 거라서 여기가 깎여 있는데 저음부가 많죠? 고음부가 없어. 그러면 끝을 살짝 쉘프를 해주는 겁니다. 아주 살짝. 나중에 맥시마이저 걸어가지고 볼륨을 엄청 튀겨주기 때문에 아주 살짝 걸어줘야 돼요. 아주 살짝. 아시겠죠? 그래서 느낌이 약간 바뀌었구나.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느낌이 아예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줘볼게요. 이렇게 고음이 세지면 이렇게 샤해지죠. 그래서 여기를 요만큼만 주면은 이렇게 바뀌겠구나. 가정을 하고 살짝만 걸어줘요. 그다음 저음. 베이스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면 여기서도 살짝, 아주 살짝, 이만큼만 딱 걸어줘요. 그래서 느낌이 바뀌었구나, 느낌이 바뀐 것 같구나, 요 정도만 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런 볼륨을 많이 조절하면 믹스 때 작업했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최종단에서 이거를 밸런스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건 아주 특수하게 이쪽 다이나믹 멀티밴드 컴프레서에서 만져줄 수 있어요. 살짝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려요. 리버브도 걸어줍니다. 살짝.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도 안 걸려 있는데 얘를 걸어볼게요. 마스터였다는 거. 엄청 많죠. 그래서 이런 곡들은 5% 이내로 걸어줘요. 살짝. 잔향이 남는 정도로만 살짝 걸어줍니다. 느낌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건 좀 웻하게 가려고 하거든요. 이 곡이 좀 슬프잖아요. 그래서 좀 축축하게 가려고 여기 웻 믹스를 살짝 걸어주고 리버브도 홀 리버브를 걸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기 다이나믹스, 이거 이제 멀티밴드 컴프레서라는 건데 요건 뭐냐 하면 여기 음역대를 선택한 거, 요거 음역대거든요. 전체 음역대, 가청 음역대를 구간으로 나눠주고 거기에 컴프레서를 음역대별로 걸어줄 수 있게 설계가 돼요. 이 음역대는 여기에서도 다 공유가 되니까 한번 제대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최종 결과물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밸런스를 함부로 건드리면 좀 그렇다. 자, 저음부, 중음부, 중고음역, 고음부를 그냥 들으면서 나눠요. 저음부라고 있죠. 중음부, 자, 여기를 중음부, 여기는 중고음역대, 그 다음에 여기는 고음역대. 요런 사운드들 있구나 라고 해놓고 그래, 내가 약간 좀 더 샤방하게 사운드를 만들어 볼 거야. 그럼 요 부분에 고음역대에 압축을 해줘요. 이렇게 압축을. 고음역대를 눌러볼게요. 아예 꽉.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들으면 답답해져요. 해볼게요. 답답해졌죠. 그러니까 적당한 비율로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서 메이크업 게인을 싹 주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샤해졌죠. 오히려 이게 답답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만져주는 거예요. 많이 아니고. 특히 이 저음역대를 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나중에 여기 이렇게 압축하고 베이스를 좀만 키워도 댐핑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밸런스 잡을 때 잡는 게 훨 낫습니다. 믹스에서 잡는 게.
그래서 지금같이 아주 살짝씩만 느낌만 변하게 컴프 작업을 해준다. 자, 그 다음에 하모닉 익사이터 얘를 걸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음역대별로 배음을 더해줍니다. 보세요. 들으면 딱 답이 나와요. 샤해졌죠. 이렇게 만드는 걸 배음을 주는 기술을 이 하모닉 익사이터에서 걸어줍니다. 그 다음 스테레오 이미지요. 이거는 말 그대로 왼쪽과 오른쪽에 스테레오 감을 더 주는 거예요. 이것도 음역대별로 주니까 예를 들어 중음역대, 중고음역대에 뭐 사운드들이 몰려 있다 그러면 이걸 넓게 하고 싶다 하면 넓어졌죠. 굉장히 와이드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여기서 이 스테레오 이미지어에서 합니다. 지금 클립 레벨이 떴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뭔가 에디팅을 잘못하고 있는데 포스트 이퀄라이저는 EQ를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정하는 그런 역할을 여기서 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대망의 맥시마이저. 얘는 리미터에다가 메이크업 게인이 붙어있는 그런 애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데시벨만큼 음역대를 땡겨 이만큼부터 음을 요만큼을 보정해 준다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0.1 그러면 이 마진값 마이너스 0.1 dB 이상으로 사운드가 올라가지 않아요. 보세요. 안 땡겨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스터링이 끝났죠. 자, 빼고 들어볼게요. 계속 이제 비교할 거예요. 자, 보세요. 낀 거, 뺀 거, 낀 거, 뺀 거. 뺀 거. 이해되시죠? 이게 마스터링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터링은 이렇게 최종적인 결과물을 에디팅할 때 쓴다. 요렇게 알아두시고 6가지 이 이펙트 거는 순서대로 요런 역할을 하는구나.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곡 쓰시는 거에 적용을 해서 한번 믹스를 한번 해보세요. 믹스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스터링도 한번 걸어주세요. 오조는 현재 지금 제 5 버전이 노트북에 깔려 있는데 이게 지금 오전이 9까지 나왔어요. 9 버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버전을 잘 구해서 구매하세요. 아까 다운로드 받는데 이런 데서 다운받지 마시고 구매해서 쓰시는 걸로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스터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마스터링이 뭐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어떤 식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5월 이거는 이제 보강주에 나갈 텐데 금요일날 수업일 텐데 금요일날 수업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